안녕하세요. 진짜 추운 날씨,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가지 주제 중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천식에 대한 것입니다. 천식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이 어떤 병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침 나고, 숨가쁘고, 뭐 가래 나오고 그런 증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천식은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그 장기가 바로 기관지, 우리가 숨을 쉬는 그 통로가 되겠는데요. 기관지의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소한 자극에도 빠르고 지나치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보통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숨이 차고 쌕쌕거리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숨찬 거나 기도가 좁아진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저절로 또는 약물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어서 가역적 기도 폐쇄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식은 꾸준하게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정상 기관지에 비해서 천식 환자의 기관지는 두꺼워져 있고 가래가 차 있고 좁아져 있고, 그로 인해서 알고 계시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천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이 그렇지만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의 환경이 더해져서 천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애완동물 이런 알레르겐이라고 알려져 있는 원인 물질, 환경 인자에 영향을 받아서 천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천식과 유전이 관련 있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는 가족적인 발생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천식이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본인 또한 천식이 발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유전 양식이 반드시 부모님이 천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천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식이 있다고 해서 내 자녀 때에 반드시 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식이 없다고, 부모님 가족 중에 천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생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유전 양식도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가 천식에 걸릴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천식의 증상은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침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기침의 특징이 발작적이고 밤이나 운동 후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호흡곤란과 좁아진 기도로 숨을 쉬면서 나는 독특한 소리인 천명음, 가래, 흉통, 이러한 증상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두 가지 증상만, 기침으로만 고생하는 그런 천식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증상만 나타나도 천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천명음을 하는데 되진 않네요. 천명음이 제가 이제 소리를 내자면 이런 쌕쌕거리는 소리가 숨 쉴 때 들리면 거기 천명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천식을 유발하는 원인 인자를 우리가 이제 흡입 공기 중에 이제 떠다닐 수 있는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요.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비듬 등이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어렸을 때 잦은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을 앓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대기 오염,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나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적인 요인으로도 천식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또 유발시키는 요인과 중복되는 것이 있긴 한데, 흡연이라든지 찬 공기, 마른 공기를 들이마신다든지,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흔히 말해서 감기에 걸린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자극적 가스나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된다든지,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 약물에 노출되었을 때 일부에서 또 천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사람마다 똑같은 천식 환자라 하더라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천식의 진단은 일단은 증상하고 이제 의사가 환자분을 신체 검진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증상이나 신체 검진이 천식의 경우에는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천식은 아닙니다. 심장이 안 좋아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뒤에 이어서 강의되는 COPD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 및 신체 검진뿐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가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인데요. 그러한 객관적인 검사로는 다른 질환,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 엑스레이 등이 있겠고, 기관지 확장직 투여 후 좋아지는지를 보는 폐기능 검사, 그다음 어떤 자극의 약물로 우리 검사를 하는데 비특이적 자극에 의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것을 측정하는 기관지 유발 시험, 그리고 이제 천식이 진단되면 원인 물질을 알기 위한 원인 물질 확인 검사 등을 통해서 천식을 진단하고 원인을 알아냅니다. 그럼 천식인지 어떤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기침을 발작적으로 한다든지, 아까 제가 들려드린 것과 같은 그런 쌕쌕거리는 소리가 가슴에서 들린다든지, 야간에 특히 기침을 많이 하거나,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이런 증상들이 악화되거나, 감기가 자주 오고 오래 가고, 또는 이렇게 우리 꽃가루 날리는 철, 특히 우리나라는 봄철에서 나무 꽃가루 많이 날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 있을 때 증상이 나빠진다든지, 찬 공기 같은 거에 노출되었을 때 숨이 답답하고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그런 불편한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만약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천식 의심된다 하면서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가슴 사진, 흉부 방사선 촬영인데요. 이거는 천식 자체를 진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천식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폐기능 검사나 기관지 유발 시험은 천식을 확진하고 천식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합니다. 그 외에도 객담 검사나 혈액 검사로 우리가 알레르기 염증에 중요한 백혈구의 종류인 호산구를 보기도 하고, 날숨, 호기, 이제 내쉬는 숨에서 염증 물질을 측정해서 기관지의 염증 정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이걸 측정을 해서 어떤 약물에 잘 들을지, 또한 약물에 잘 반응하고 있는지 치료 중간에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천식과 비슷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PET-CT를 찍거나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천식의 원인을 알려면 천식이 모두 알레르기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가 알레르기성이기 때문에 천식인 경우에 알레르기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를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이런 거에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천식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천식 치료는 다른 만성호흡기 질환도 그렇지만 환경관리, 약물치료, 천식에는 좀 특이하게 면역치료라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는 그 환자 본인에게 원인 물질을 아까 검사를 통해서 알아냈으면 그 원인 물질들을 피하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약물치료는 흡입제, 먹는 약, 주사약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고, 면역치료는 그 환자 개개인에서 입증된, 증명된 원인 물질에 대한 면역력을 조정하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천식 관리와 치료 원칙을 크게 보면 일단 원인을 알아내고 악화 요인을 찾아서 회피하고, 증상이 없더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천식은 다른 병과는 달리 갑자기 어떤 유발 요인에 의해서, 악화 요인에 의해서 발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왜 천식 치료라는 말보다 조절이라고 할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완치가 안 되고 약을 써서 조절해야 되는 병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식도 그와 마찬가지로 평생 조절이 필요한 병이고, 증상은 경미해도 실제로 기도에는
염증이 생기고 그 기도 염증이 오래되면 기도가 굳어지는 기도 변형이 있어서 증상이 이미 심해진 후에는 약을 써도 어떤 치료를 해도 천식 조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꾸준한 치료와 조절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천식을 제때 진단받아서 조절만 잘하면 천식이 없는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까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흔한 원인 알레르겐이 찐드기인데 찐드기는 이렇게 직물 섬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카페트나 천으로 된 소파, 커튼 이런 거는 사실 없으면 더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 세탁을 잘 해서 환경을 조절하면 좋겠고 찐드기가 좋아하는 이런 온도 습도를 피해서 실내 환경을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물론 금연을 해야겠고 청소를 잘하고 적절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고 침구류는 가능한 자주 세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주 세탁하기 어려운 직물은 집에 없는 것이 좋겠고 역시 애완동물도 실내에서는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실외 환경 관리인데요. 미세먼지가 많죠. 가을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꽤 많은데요. 봄뿐만 아니라 그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고 꼭 외출을 해야 되고 외출 시간이 좀 길다면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꽃가루가 원인인 환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실내 환기, 실외뿐만 아니라 우리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많고 실내 공기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내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닫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실내 공기가 탁하거나 우리가 고기를 구웠다든지 생선을 구웠다든지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었다든지 한참 수면한 후에 아침에 기상을 했다든지 그럴 때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겠고요. 실외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대기 중에 꽃가루 농도가 높을 때는 창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천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천식 치료제는 크게 천식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로 나눠지는데요. 천식 조절제는 매일 규칙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사용해야 되는 약이고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천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에 반해서 증상 완화제는 필요할 때에만, 증상이 심할 때에만 사용하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만 항상 천식 조절제와 함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성이 생기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식 치료제는 천식은 기도, 숨쉬는 그 길의 질환이기 때문에 흡입제를 1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흡입제에도 천식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가 있고 천식 조절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흡입제가 있고 이러한 것은 기도의 염증을 억제하고 천식 발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상 완화제는 천식 증상을 즉시 완화시키는 빠른 시간에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식 조절제는 증상이 있든 없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고 증상 완화제는 최소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흡입제의 장점은 약물이 기관지 폐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부작용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 방법 중에서는 흡입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흡입제의 사용법이 또한 중요한데요. 흡입기에서 나오는 약물을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기관지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흡입제 종류에 따라서 흡입제의 사용 방법을 잘 교육받으셔서 또 의문점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으셔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 흡입한 후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입안이나 목을 물로 헹궈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경구 약물로는 염증을 조절하는 약이나 기관지를 확장하는 먹는 약이 있지만 흡입제 보조적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최근에 주사제로 천식 치료제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약물 치료를 최대한 함에도 조절되지 않은
중증 알레르기성이나 호상구성 천식 환자에서 투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치료 말씀드리면 면역치료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정기적으로 피하에 주사를 하거나 혀 밑에 녹여서 그 원인에 대한 과민 반응을 줄이는 그 원리로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 물질이 확실하게 밝혀진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에서 피할 수 없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해야 되고 주사로 할 수도 있고 설화 면역 치료라고 해서 혀 밑에 약을 녹여서 시행할 수 있는 면역 치료도 있습니다. 천식과 식품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천식에 좋은 식품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천식 환자라면 그런 음식을 피해야 되겠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을 이제 어떤 식품을 좋은 거를 막 할 필요는 없고요. 환경 관리와 약물요법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식 환자는 운동하면 아까 악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천식을 조절을 잘하면 모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흡량이 많이 필요한 달리기, 막 이렇게 오랫동안 뛰는 운동보다는 또 찬 공기에 노출되는 운동보다는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수영을 하다가 좀 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 애들 같은 경우, 야구 같은 경우도 뛰다가 쉬다가 하니까 그런 운동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날씨가 너무 춥거나 건조하거나 하면은 또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럴 때는 실외에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운동이라는 것이 천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운동 때마다 천식을 악화했던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은 운동하기 한 15분 전에 이런 증상 완화제라고 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을 하고요. 워밍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그냥 본격적인 운동을 하지 말고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하고 운동 중에 천식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운동을 중단하고 증상 완화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천식을 내가 잘 약을 쓰고 환경 관리를 잘 해도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천식 발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증상 완화제로 응급약으로 준 것을 흡입을 먼저 2, 3회 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천식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진단을 받고 나서 약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해야겠고 천식을 악화시킬 만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인자들은 피해야 하겠고요. 천식 악화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을 조절받고 또 악화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흡입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의사 선생님이나 우리 간호사한테 교육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천식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천식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잘 관리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고 서로 이제 의사와 환자가 치료 동반자가 되어서 자신의 병과 치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잘 관리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